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친 하루가 끝나고 불 꺼진 침실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죠.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가 마치 몇 미터는 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밤. 말은 없고 눈빛은 멀어졌고 서로의 체온은 닿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린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다시 손잡는 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사례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손을 놓았던 부부가 다시 손을 잡고 눈을 피하던 부부가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기적 같은 장면들을요. 몇 해 전 63세의 조영수 씨가 상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입을 떼는 데만 15분이 걸렸습니다. 선생님, 부끄럽지만 아내가 3년째 저를 외면합니다. 손도 안 잡아요. 말도 없고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의 어깨는 기울어진 오래된 나무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도 아직 수분이 있고 봄은 다시 온다는 걸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어붙은 땅 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불씨를 다시 지펴야 합니다. 다시 꺼내고, 다시 부르고, 다시 만져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부끄러워 감춰둔 마음을 꺼내고 다시 연결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나갈 겁니다. 이건 소리가 낮은 음악처럼 천천히 흐르지만 결국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감정의 거리는 신체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부부 사이의 접촉이 줄어들면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이는 면역력 저하, 불면, 심혈관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운함이 아니라 건강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을 위한 초대입니다. 다시 함께 가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시간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 밤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남성분들이 공통으로 내게 물어보셨던 그 질문. 선생님, 아내가 왜 이젠 저를 피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대답 다음에서 시작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63세의 김선호 씨는 퇴직 후 고향 근처에 작은 주택을 짓고 아내와 조용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이제는 쉬면서 아내와 둘이 여행도 다니고 산책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거실엔 말이 줄었고 침실엔 불이 꺼진 채 침묵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상담실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아내가 예전처럼 웃지 않아요. 가까이 다가가면 슬쩍 피하곤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을까요? 그는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정원의 나무처럼 서 있었습니다. 가지는 휘어져 있었고 잎은 무성하지만 촉촉한 생기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 남성분들이 제게 말하는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내가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정말로 아내만 달라진 걸까요? 그보다 먼저 바뀐 건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엔 손도 자주 잡고 눈빛도 자주 마주쳤지만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크고 일에 치이고 퇴직하고 나면 우리는 어느새 말을 줄입니다. 표현을 잊고 기대를 접죠.
그 침묵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녀는 남편의 손길을 오해하게 됩니다. 갑자기 다가오면 불편해. 지금 와서 왜? 혹시 또 요구만 하려는 건 아닐까? 여러분, 마음이 먼저 멀어지면 몸도 다칩니다. 성욕은 몸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감정의 작용입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유대감이 깊을수록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지며 성적 반응도 더 민감해집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열려야 몸도 반응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들이 놓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니 그녀는 오해한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그 정원. 사실 물만 조금 주고 말 한마디만 건네도 다시 싹이 트고 잎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아내에게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피곤하지?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그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시간의 균열이 됩니다. 댓글로 적어주세요. 내가 오늘 아내에게 한마디 건넨 말.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당신의 변화는 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녀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면 감정만으론 부족합니다. 몸의 기억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기억을 어떻게 다시 꺼내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부드럽고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72세 김말순 여사는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손을 잡더라고요. 근데요, 전 움찔했어요. 그 손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익숙했던 손인데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그녀는 말을 마치며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한 건 그분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마치 벽난로 속 꺼진 불씨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재만 남은 것 같아도 안을 들춰보면 아직 살아있는 붉은 심지가 그 안에 남아있거든요. 그 불씨는 아주 약하지만 충분히 다시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바람입니다. 따뜻하고 일정한 애정의 숨결. 사랑도 그렇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이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신체의 사랑을 느끼는 능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성적 자극에 반응하는 감각신경은 보존됩니다. 단지 호르몬 변화, 혈류 감소, 감정 억제 등의 영향으로 자극에 대한 회복 시간이 느려지고 감각이 무뎌질 뿐입니다. 이건 기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속도가 늦춰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핑계로 사랑을 내려놓습니다. 체력 때문이고 분위기 때문이고 자식들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용기 부족입니다. 아직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불씨를 다시 꺼내들 용기. 자, 이제 그 용기를 낼 시간입니다. 오늘 밤 아내 옆에 누워 한마디 말해보세요. 우리 요즘 너무 말이 없지 않았어? 아내가 놀라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그녀는 곧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이 글을 보고 시작해보자. 결심한 분들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이 여정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여러분 곁에 제가 함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몸의 기억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그녀의 정원에 첫 발을 들이는 가장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순간,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몇 년 전, 한 58세 남성분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전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정을 챙기고 자녀들을 훌륭히 키운 분이었죠. 하지만 그는 아내의 몸 앞에서만큼은 유난히 작아지는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던 걸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기 때문이지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배우려는 당신의 태도는 오히려 늦은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주 정원에 물 주는 걸 잊습니다. 비가 오겠지. 알아서 피어나겠지.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원도 돌봄 없이는 메말라 갑니다. 여성의 몸도 같습니다. 그녀는 외롭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누군가가 다정히 손대주길 기다려온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녀의 몸에 숨겨진 진주알. 우리는 음액이라 부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쑥스러워하거나 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외설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사랑과 생리학의 중심축이자 여성 쾌감의 시작점입니다. 의학적으로 음액은 단지 작은 돌기가 아닙니다. 무려 8, 0개 이상의 감각신경이 집중된 부위로 남성 성기의 2배가 넘는 신경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극이 올바르게 전달되면 여성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증가하며 신체 전체에 따뜻한 반응이 확산되죠.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곳을 너무 세게 혹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건 리듬과 온도입니다. 말랑한 흙을 고르게 만지는 손처럼 부드럽게,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처음엔 주변을 감싸듯 가볍게, 그 후에야 중심을 향해 천천히 손길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손가락을 들어 여러분의 팔뚝 위에 아주 부드럽게 원을 그려보세요. 그 정도의 압력이 시작에 적당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심을 담아 움직이면 그녀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여성의 몸을 정원처럼 존중하며 돌보겠다고 결심한 분들은 함께 표시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변화를 위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야 할 곳은 그 정원의 한가운데 몸속 깊이 숨겨진 2번째 보물입니다. 그곳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여성의 본능을 다시 깨우는 비밀문. 그 문을 여는 방법을 다음에서 알려드릴게요. 박태수 씨는 67세 은퇴 교사입니다. 언제나 반듯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지만 그는 부부 사이에서 유독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저는 손이 참 무딥니다. 젊을 땐 그저 젊음으로 밀고 갔지만 이젠 어떻게 만져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 아내는 작게 웃었습니다. 무딘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빨라요. 그 말은 오래된 연기처럼 방 안에 퍼졌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여러분, 손끝에는 감정이 실립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손에 담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느낍니다. 터치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리듬이 있는 말없는 대화입니다. 좋은 손길은 음악과 같습니다. 멜로디 없이 박자만 빠른 음악은 귀에 거슬리고 멜로디만 있고 리듬이 없는 음악은 졸립죠. 부드러움, 일정한 리듬, 그리고 타이밍.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여성의 몸은 온전히 열립니다. 실제로 피부 접촉은 뇌에서 안전을 인식하게 하는 신호입니다. 이는 부교 감신경계 활성화, 즉 긴장 완화와 안정감을 유도하며 신체적 흥분 이전에 마음이 열리는 첫 단계가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은 피부 감각에 더 민감해지며 거친 자극보다 리듬감 있고 예측 가능한 터치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져야 할까요? 1. 주변부터 시작하세요. 바로 중심을 겨냥하지 마세요. 허벅지 안쪽, 옆구리, 배 근처처럼 상대가 익숙하게 느끼는 부위부터 터치하세요. 이건 도입부입니다. 불을 천천히 지피는 과정이죠. P. 원을 그리듯 매우 천천히. 손끝은 펜촉입니다. 그녀의 몸 위에 글을 쓰듯 작은 원을 부드럽게 그려보세요. 처음엔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의 옆면으로 스치듯이. 3. 30초에 한 번씩 리듬을 바꾸세요. 좌우에서 위아래로, 원에서 사선으로. 리듬은 예측 가능하지만 지루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감각은 계속 깨어 있습니다. 반응을 확인하세요. 숨이 바뀌는지, 어깨가 풀리는지, 손이 당신을 잡는지. 그녀는 말 대신 몸으로 답합니다. 5. 질문을 두려워 마세요. 이렇게 괜찮아? 속도는 어때? 이런 질문은 어색함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진짜 좋은 연주자는 청중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오늘 밤 단 한 번이라도 음악처럼 터치해보겠다. 결심하신 분들은 함께 기록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마세요. 이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됩니다. 자, 이제 외곽은 열렸습니다. 다음은 중심입니다. 몸 안에 숨겨진 문, 그녀도 모르게 잠가버린 그곳을 이제 조심스럽게 열 차례입니다. 이선우 씨는 70세입니다. 퇴직 후에는 책 읽고 텃밭 가꾸는 소소한 삶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조용해졌어. 그런데 이상하지. 나는 그 침묵이 더 외로워. 그 말 한마디가 이선우 씨의 가슴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이 없어진 건 아내가 이미 마음을 닫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성의 몸은 마음이 먼저 열려야 반응합니다. 심지어 손끝 하나도 마음이 안 열리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능숙한 동작을 익혀도 그녀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결과는 늘 같습니다. 그냥 하지 말자. 혹은 불편해. 그녀는 신체를 통해 말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이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관계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있어 성관계는 소통의 연장선입니다. 낮 동안의 대화, 눈빛, 무심한 말투 하나까지 모두 포함된 감정의 축적이 밤의 접촉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장을 함께 보며 이거 무거워, 내가 들게라는 말, 식사 중 요즘 힘든 일 없었어? 라는 질문, 아무 일도 아닌 듯한 그 말들이 밤에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감정적 안정감이 클수록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합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애착을 강화하고 자율신경계의 이완을 돕는 호르몬이죠. 즉, 낮의 대화가 깊을수록 밤의 접촉은 훨씬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최근 아내와 가장 마지막으로 나눈 따뜻한 대화는 무엇인가요?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많이 바빴지? 미안해. 나 요즘 당신하고 예전처럼 더 얘기하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깜짝 놀랄 겁니다. 하지만 그건 기분 나쁜 놀람이 아니라 기다려온 따뜻한 충격이죠.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오늘
한마디라도 말 걸겠다고 결심한 분들 서로 힘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사랑회복 여정을 위한 따뜻한 동행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 다음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성의 몸 안에 숨겨진 오직 신뢰하는 이에게만 열리는 공간. 그곳의 이름은 G스폿. 이제 그 비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김동길 씨는 65세의 전직 은행원입니다. 조용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늘 가정을 지켜온 분이죠. 그가 제게 조심스럽게 한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인터넷에서 지스팟 얘기를 봤어요. 근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겐 너무 막연해요. 그냥 그게 진짜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은 곧 많은 남성분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내의 몸 안을 잘 모른다. 이건 창피한 고백이 아니라 이제부터 배워야 할 가장 따뜻한 출발점입니다. 여성의 몸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겉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감춰진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햇볕도 들지 않는 아주 깊은 곳. 그곳은 아무 손에나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그 문은 조용히 열리고 그녀는 전에 없던 깊은 울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G스폿입니다. 많은 이들이 존재를 의심하거나 막연히 질 안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G스폿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생리학적인 구조입니다. 의학적으로 G스폿은 질입구로부터 약 5cm 안쪽 복부 쪽 앞벽에 존재하는 스펀지 조직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흥분 시에는 살짝 부풀어 오르며 만졌을 때 거칠거나 오돌토돌한 느낌이 납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여성은 새로운 형태의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북받쳐 울기도 하고 허리가 스스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부위는 감정과 신체의 경계를 허무는 연결고리입니다. 자극법은 매우 섬세해야 합니다. 비, 일. 손톱은 반드시 짧게 자르고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질 내벽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사소한 스크래치도 큰 불편을 줍니다. 만화미,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특히 노년기의 여성은 질 건조증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윤활은 신뢰의 시작입니다. 3. 한 손가락으로 천천히 들어가세요. 복부 쪽을 향해 손가락을 구부린 후 마치 이리 와라고 손짓하듯이 앞벽을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4. 첫 자극은 탐색입니다. 자극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위치를 찾기만 하세요. 반응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핵심입니다. 밤, 5. 그녀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숨이 가빠지거나 몸이 긴장했다 풀리면 그건 제대로 된 접촉이란 증거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이렇게 괜찮아? 지금 느낌 어때? 혹은 말이 어렵다면 좋으면 내 손을 잡아줘. 이런 약속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G스폿은 단순한 쾌감의 버튼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녀의 몸 안 깊숙한 곳까지 신뢰와 애정으로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그곳에 아무나 들이지 않습니다.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세요. 오늘 G스폿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우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함께 기록합시다.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진짜 배움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두 개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는 바깥, 또 하나는 안쪽.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문을 같이 동시에 열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손이 만나는 교감의 시간. 그 특별한 기술을 다음에서 이어갑니다. 최동원 씨 부부는 결혼 41년 차였습니다. 늘 조용하고 다툼도 거의 없는 사이였죠. 표면적으로는 문제없는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싸우지도 않지만 웃지도 않아요. 손을 잡아도 감정이 없고 접촉이 있어도 서로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은 마치 각자의 리듬으로 따로 추는 춤처럼 들렸습니다. 박자는 맞지 않고 발걸음은 서로 어긋나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춤은 두 사람이 동시에 듣는 음악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두 손이 동시에 움직이면 마음도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진주알과 지스파디라는 두 개의 문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두 곳을 같이 열어야 할 차례입니다. 음액은 외부의 열쇠고 지스팟은 내부의 자물쇠입니다. 이 두 지점을 동시에 부드럽게 자극하면 여성의 뇌는 강력한 감각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분비되는 엔도르핀, 도파민, 옥시토신은 감정, 쾌락, 신뢰를 모두 자극해 그녀를 황홀경의 상태로 이끕니다. 실제 뇌파 연구에 따르면 두 지점 자극 시 여성의 측두엽과 편도체, 해마가 동시에 활성화되며 이는 단순한 육체적 쾌감이 아니라 감정적 올림까지 동반된 반응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전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민한 1. 포지션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좋습니다. 앉아서 마주 보고 있거나 누운 자세에서 한 손은 외부에, 다른 손은 내부에 닿도록 설정하세요. 다만이 동시에가 핵심이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한 손이 진주알을 리드미컬하게 원을 그리며 자극하고 다른 손은 지스팟을 이리와 제스처로 천천히 만져주세요. 3. 리듬은 서로 얽혀야 합니다. 예. 외부 자극이 좌우로 5초, 내부 자극은 상하로 5초, 그 다음 둘 다 원형 자극으로 변화. 30초마다 리듬 바꾸기. 4. 중간중간 멈춰주세요. 지속된 자극보다 멈춤의 간격이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몸이 반응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피해. 5. 소통을 잊지 마세요. 그녀가 좋아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숨소리, 손의 압력, 눈빛이 신호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무 아름다워. 지금 네 몸이 나에게 대답하고 있어.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춤입니다. 내가 리드하고 그녀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함께 박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 순간 여러분의 아내는 달라집니다. 처음엔 눈을 감고 있던 그녀가 이윽고 눈을 뜨고 여러분을 바라볼 겁니다. 당신 언제 이렇게 섬세해졌어?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세요. 두 손의 교감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 함께 연대해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이 콘텐츠는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피어나길 바라는 진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녀의 몸은 이제 반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반응이 몸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확장될 때 일어납니다. 성생활은 끝이 아니라 노년의 건강 전체와 직결된 시작입니다. 다음은 성생활이 면역력, 심장, 수면, 우울증에까지 미치는 진짜 놀라운 효과들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정복자 씨는 74세입니다. 젊은 시절엔 택시를 몰며 온종일 거리를 누볐지만 은퇴 후엔 병원만 들락거렸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혈압이 오르내린다. 가끔은 이유 없이 우울하기까지 했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선생님, 요즘은 좀 달라요. 아내랑
다시 그런 시간을 조금씩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기운이 나요. 웃음도 나고요. 그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바로 거기 진실이 있습니다. 몸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된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성생활이 단지 쾌락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몸의 언어를 오해한 겁니다. 우리 몸은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 자신을 회복하고 조율하며 젊음을 되살리는 작용을 합니다. 성관계 시 남녀 모두에게서 분비되는 주요 호르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시토신, 유대감과 안정감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도파민, 기쁨, 동기부여, 활력을 자극합니다. 엔도르핀, 통증을 줄이고 항우울 작용을 합니다.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노년기에도 근육량, 골밀도, 성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실제 연구에 따르면 주일 2회 정기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60대 이상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다음 항목에서 훨씬 우수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수면의 질, 심박 안정성, 면역세포 활성도, 인지기능 유지력. 여러분,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다시 리듬을 찾는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참 잘 자라던 나무도 물을 오래 주지 않으면 잎이 마르죠. 하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단 한 번의 단비만으로도 잎을 다시 틔우기 시작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접습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보다 경험의 반복에 반응합니다. 한 번의 접촉이 두 번이 되고 한 번의 대화가 일주일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아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세요. 그 손은 단지 손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 심장, 면역세포까지 반응하게 하는 스위치입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이제 내 몸도 다시 깨우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함께 흔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한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조금씩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이름은 창피함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을 막고 있던 그 벽, 부끄러움이라는 이름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부드럽게 넘어설 수 있는지 실전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진 씨는 69세입니다.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그는 다소 무뚝뚝했고 시선을 잘 맞추지 못했습니다. 몇 마디를 나눈 뒤 그는 입꼬리를 씩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거 배우러 왔다고 아들 녀석이 웃더군요. 근데 말이죠. 전 그 웃음보다 더 창피했던 게 아내에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오랜 세월 가장으로 아버지로 사회인으로 살아오며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분들이 비슷한 이유로 아내의 마음과 멀어졌고 또한 그 거리감을 좁히고 싶어 하면서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말로 어떻게 해요? 남자가 창피하게, 혹은 내가 뭐 애도 아니고 지금 와서 묻는다는 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웃긴 건 그걸 웃긴 일이라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사랑은 잘 아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배우려는 사람에게서 오는 감동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묻는 순간 그녀는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아직도 궁금해하는구나. 그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존중이자 사랑의 재시작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창피함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질문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신뢰와 호감, 안정감을 동시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반면 아무 말 없이 아는 척하며 접근하는 사람은 오히려 거리감과 위압감을 준다고 하죠. 여러분, 아내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당신의 눈치를 보는 연인입니다. 그녀에게 정답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바래. 우리 아직도 서로를 배워가는 중이야. 내가 당신을 더 잘 알고 싶어.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말. 괜찮아.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찾아보자. 이 말은 사랑의 수치를 깨뜨리는 주문입니다. 이 말 하나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고개를 듭니다. 실천 팁. 질문을 연습하세요. 이렇게 만지는 건 어때? 빠르다고 느껴? 너무 진지하면 재미없지 않아? 반응을 수치심이 아닌 정보로 해석하세요. 웃었다고 놀리지 마세요. 고개를 돌렸다고 모욕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어색함일 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세요. 나는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었어. 근데 이제 배우고 싶어. 창피함은 사랑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먼저 문을 노크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오늘 그 용기를 내보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함께 표시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이 공간은 부끄러운 곳이 아니라 용기를 배양하는 정원입니다. 이제 수치심이라는 벽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당신이 건네는 한마디, 한 눈빛이 그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다음은 그녀의 자존감을 되살리는 한 남편의 말 한마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미경 여사는 66세입니다. 그녀는 아주 조용하고 단아한 인상의 분이었죠. 상담 중 그녀가 꺼낸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거울 볼 때마다 그냥 엄마처럼만 보여요. 예쁘다, 여자다. 그런 느낌은 이제 아예 없어요. 제 남편도 저를 여자로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꽃이 졌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가린 정원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꽃이 진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 다시 피어날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겁니다. 여성에게 여자다움은 단지 외모가 아닙니다. 그건 존재로서의 인정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다. 이 한 문장이 그녀의 뇌, 호르몬, 감정을 통째로 흔듭니다. 실제로 심리 내분비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에스트로겐과 옥시토신 분비가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는 기분을 안정시키고 노년기 우울증 예방, 수면 개선, 심장박동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즉, 단 한마디의 말이 그녀의 생리적 리듬 전체에 긍정적 파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내에게 언제 마지막으로 예쁘다 혹은 참 매력있어라고 말하셨나요? 그 말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머리 너무 잘 어울린다. 당신 눈빛이 여전히 날 설레게 해. 옷 입으니까 정말 아름다워. 그 말 한마디는 거울 앞에서 주름을 세던 그녀를 다시 여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실천 팁. 칭찬은 외모보다 분위기 중심으로 오늘 표정이 밝다, 걸음걸이가 가볍다 등 내면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세요. 일상 중 불쑥 건네기, 설거지할 때, TV 보다가, 문 열어줄 때, 예상치 못한 순간의 칭찬은 더욱 강렬합니다. 그녀 스스로 몰랐던 매력을 짚어주기. 당신은 나이 들수록 목소리가 더 따뜻해졌어.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그녀의 정체성과 자존감, 존재 이유를 회복시키는 약입니다. 댓글에 숫자 9를 남겨주세요. 오늘 아내에게 넌 아직도 여자야 라고 말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함께 흔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이 콘텐츠는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아내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믿음을 이어주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위, 손을 다시 잡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성준 씨 부부는 어느 날 캠핑장에서 우연히 손을 잡았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고 흙길이 울퉁불퉁해서 아내가 발을 헛디뎠을 때 성준 씨가 자연스레 손을 뻗었죠.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손 생각보다 따뜻하더라.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그의 심장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여러분, 손은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손은 마음의 촉수입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뇌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마음은 안도하게 되고 몸은 기억을 꺼냅니다. 그녀는 단지 손을 잡은 게 아니라 당신과 다시 연결되고 싶어요 라는 무언의 신호를 받은 것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손을 잡는 행위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박수와 호흡을 안정시키며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우울증 예방, 혈압 조절, 심장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손잡기는 성적인 접촉이 아니어도 정서적 친밀감과 회복의 첫 단추가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많은 부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와서 손잡는 게 어색해요. 예전엔 했지만 지금은 뭔가 민망하네요. 하지만 여러분, 손을 다시 잡는 건 애인이 아니라 배우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약속의 회복이고 신뢰의 상징이고 때로는 말보다 훨씬 진한 위로입니다. 실천 팁. 침실 밖에서 먼저 손잡기, 산책길, 식탁 위, 소파에 앉을 때 자연스럽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바닥 마사지를 핑계 삼기. 요즘 손가락 저리다 했잖아. 내가 좀 풀어줄게. 서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닿는 시간입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기.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손을 뻗는 사람이 관계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접촉 하나가 몇 년간 쌓인 침묵을 녹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웃으며 말할 겁니다. 당신 손 원래 이렇게 따뜻했어? 댓글에 숫자 10을 남겨주세요. 오늘 아내의 손을 먼저 잡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함께 용기를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작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손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도 몸도 함께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알아가고 그 욕망을 함께 탐색해가는 팀워크의 시간입니다. 다음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의 합주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홍경수 씨와 김은자 여사는 68세, 66세 부부입니다. 두 분 모두 성실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지만 정작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서로 말 안 꺼내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마음 상할까봐 무서웠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홍경수 씨가 아내에게 처음으로 물어본 거죠. 당신은 요즘 어떤 스킨십이 좋아? 아내는 잠시 놀라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목을 스치듯 만져주는 게 좋아.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배우는 팀으로서 처음 합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성생활은 더 이상 한 사람이 리드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합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느리지만 섬세하게 호흡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의 진짜 성생활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바이올린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첼로가 너무 느려도 안 되죠.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속도를 조율해야 하모니가 완성됩니다. 과학적으로도 부부의 성적 합은 반복된 대화와 피드백에서 가장 빠르게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적인 만족도는 선천적 성향보다 후천적 협력에서 좌우됩니다. 심지어 70대 이후의 부부도 성생활에 대한 협력 지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건강 지표가 더 높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실천 팁. 성생활 리뷰 타임을 만들자.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마다 지난번엔 뭐가 좋았어? 다음엔 뭐를 바꿔볼까?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눠보세요. 롤롤. 나누기, 강요하지 않기. 이번엔 당신이 리드해봐. 혹은 이건 내가 먼저 시도해볼게. 역할을 바꾸며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실패를 실패라 부르지 않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합을 찾기 위한 연습일 뿐입니다. 성생활에도 웃음을 허용하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긴 아니네. 그 유머 하나가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짜 부부는 함께 웃고 함께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끙끙대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조율해갈 기회입니다. 댓글에 숫자 11을 남겨주세요. 오늘 우리는 팀이다 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조율해보기로 결심한 분들 함께 기록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은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의 팀워크를 응원합니다. 자, 이제 악보도 있고 팀도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이 모든 교감이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 친밀한 접촉이 어떻게 손주, 자녀, 가족, 삶 전체를 바꾸는 힘으로 확장되는지 그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은희 여사는 71세입니다. 두 아들을 훌륭히 키워내고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돌보는 헌신적인 어머니였죠. 하지만 그녀가 한숨을 쉬며 내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젠 그냥 가족의 기능이에요. 집안일 담당, 손주 픽업 담당, 김치 담당. 하지만 누군가의 여자, 누군가의 연인으로는 살고 있지 않아요.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너무 오래 울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편은 그녀의 말을 처음 듣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여러분, 잠자리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건 하루의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감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성적 친밀감은 당사자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가족의 정서적 기둥이자 자녀 세대에게도 모범이 되는 관계의 모델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성적인 친밀감이 높은 부부는 갈등, 해결 능력, 공감적 의사소통, 자녀와의 정서 연결,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받는 경험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따뜻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남편의 손길에 웃을 수 있다면 그 웃음은 다음날 손주에게도 전해집니다. 그가 아내에게 예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언젠가 며느리에게 하는 따뜻한 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부부의 침실은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정서가 출발하는 작은 거점입니다. 마치 조용한 숲속의 샘물 같다고 할까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 물이 흘러서 나무를 적시고 풀을 자라게 하고 새들이 머물게 합니다. 그 샘물이 마르면 숲 전체가 메마릅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바로 그 숲의 샘물입니다. 실천 팁, 가족 행사 전날, 아내와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 만들기. 행복한 부부는 가족 전체 분위기를 바꿉니다. 부부 사이 애정 표현을 손주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하기. 큰 것이 아니라 손잡기, 미소, 다정한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성적인 관계가 끝난 후 사랑한다는 말 잊지 않기. 관계는 순간이 아니라 연결의 과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가족에게 부끄러움을 줄까봐. 나이 들어서 저런 건 좀,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댓글에 숫자 12를 남겨주세요. 오늘 우리는 가족의 중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결심하신 분들 함께 기록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단지 클릭이 아니라 당신의 변화에 박수 보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온 여러분, 당신은 이제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말도 손도 전부 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작을 위한 불씨를 함께 지펴보겠습니다. 정재호 씨는 올해로 73세입니다. 그가 내게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다시 연애하는 느낌입니다. 사실 아내가 먼저 손을 잡더군요. 그 말 많지 않은 사람이 말이에요. 그 손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웃으며 문을 나섰고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몸이 조금 느려지고 마음이 조금 지쳐도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노년기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격정 대신 깊은 이해와 따뜻한 교감으로 불타오릅니다. 그 사랑은 마치 오래된 등대 같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해무가 짙게 내려도 그 불빛은 멈추지 않고 켜져 있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방향이야. 여기서 다시 시작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등대는 어떤가요? 불이 꺼져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다시 켜보고 싶은 불씨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자신의 욕망도, 아내의 마음도, 부부의 가능성도 모두 지나간 이야기로 덮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아내에게 다가가세요. 말을 꺼내세요.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밤 조용히 시작하세요. 지금의 이 선택이 앞으로 남은 삶의 색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몸은 살아 있습니다. 마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13이라는 숫자를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 결심을 작은 숫자 하나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평생 주치의 따뜻한 동행자, 이름 없는 조력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곧 더 깊은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불빛이 천천히 희미해집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멀어지고 침실 창문 너머로 바람 한 줄기 스쳐 지나가네요. 당신의 하루가 어땠든
오늘은 조금 다르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손을 슬쩍 잡아보는 용기, 한마디 따뜻한 말로 시작되는 변화, 그리고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 사랑의 불씨를 그저 잠들게 두지 말고 살며시 불어주세요. 몸과 마음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선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그 시작이 되기를.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공간, 이 목소리, 이 이야기들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다음에 또 당신의 사랑이 필요할 때 찾아오겠습니다.